Q이기 이한 조건을 찾을 건데 이 조건이 무슨 조건이냐? 얘는 P의 조건을 얘기하는 P의 조건, 요 P의 조건. 최종 목적지가 누구라고? 요 Q가 되기 위한 P의 조건을 쓰는 거라고. 조건 세 가지였어. 그쵸? 어떤 거 있었어? 첫 번째, 충분 조건. 두 번째, 필요 조건. 세 번째, 필요 충분 조건.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어떨 때냐? 얘네들의 이 조건 찾는 건 대단히 간단한데 일단은 뭐부터 해야 되냐면은 해집합을 찾아야 돼. 지뢰집합. 얘 지뢰집합과 Q의 지뢰집합의 포함 관계를 먼저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해를 찾아서 누가 누구를 포함하고 있는지 만약 이렇다고 한다면은 이거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이렇게 된단 말이지. 이렇게 그럼 현재 나는 P를 만족시키는 조건이니까 이 안에 들어가는 조건이고 최종 목적지가 어디라고? 요 Q라고. 얘가 되고 싶다고요. 그럼 P 안에 들어가면 당연히 Q가 되는 거 아니야? 이미 충분하잖아요. 굳이 다 Q의 조건을 만족하려고 노력할 필요 있어? 없잖아. Q를 만족할 필요가 있냐고. 없잖아. 그쵸? P만 만족하면 이미 Q가 돼버린 거잖아. 이건 이미 Q가 됐기 때문에 이때는 충분 조건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P와 Q의 포함 관계가 반대면은 이렇게 돼 있으면은 나는 현재 이 P라는 조건을 만족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원래 목적지가 어디라고? 여기라고. 여기라고. 그럼 일단은 P를 만족해야지 그 다음 Q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자격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P를 먼저 통과해야 되잖아. P라는 조건은 반드시 만족을 시켜야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여기 있으면서 Q가 될 수는 없으니까 반드시 P라는 조건 만족해야 된다. 이럴 때는 필요 조건이다. 이 P의 조건은 이걸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Q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라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P와 Q가 똑같아. P의 지뢰집합과 Q의 지뢰집합이 같다면은 나는 P 안에 들어올 거야. 그랬더니 이미 Q가 돼버린 거잖아. 또는 Q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P를 통과해야 돼. 그래서 이럴 때 같은 해집합일 때는 필요하면서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해요. 빨리 해집합의 관계를 찾아내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항상 앞에 있는 조건을 찾는 거라고. 이 조건에 대해서 찾아주시면 되고. 자, 거기에 따라서 이제 64쪽에 필수 예제부터 보자고요. X가 A 이상 6 이하. 얘가 뭐가 돼야 된다? 1 이상 5 이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 얘가 필요 조건이야. 그럼 얘 해집합이 만약 P고 얘가 Q라고 한다면 P의 해집합이 필요한 조건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 이런 형태로 형성이 돼야 되겠죠. 포함 관계가. 그래서 필요한 조건이 되는 거죠. P 조건은. 결국은 Q의 조건, 이 Q의 범위를 P의 조건, P의 범위가 감싸고 있어야 돼. 포함하고 있어야 되잖아. 부등식으로 표현됐으니까 얘를 수직선상에 표현해 볼게요. Q 집합은 1 이상 5 이하. 얘가 Q가 되겠네요. P 집합은 Q를 포함하고 있어야 필요가 된다고 했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 범위를 다 가지고 있어야지.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얘가 6이네요. 여기 이미 한쪽에 힌트가 주어져 있지. 밖에 나와 있으니까. 그럼 A가 어디 있어야 돼? 왼쪽에 있으면 되지. 이렇게. 요게 P의 진리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P는 Q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반드시 Q라는 관문을 통과해야지. 이 범위 안에 들어와야지 Q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세워집니다. 이 P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Q가 될 수가 없다. Q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조건, 만족시켜야 되는 조건, 필요한 조건입니다. 그럼 이제 A 값은 뭐보다 작아야 돼? 1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되고, 여기서 우리 등호 유무에 따라서 얘가 등호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설명했었잖아. 그쵸? 어떻게? 얘도 있고 얘도 있잖아. 그럼 같아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A의 범위는 1 이하. 두 번째, 이번에는 B의 범위가 있잖아요. B가 있는데 X가 B 이상 4 이하.
요게 뭐가 돼야 된다? 1 이상 5 이하. 똑같아요. 1 이상 5 이하. 요게 되기 위해서는 충분 조건이에요. 이번엔 충분. 똑같은 방법이죠. 똑같은 I 형태인데 얘가 충분 조건이야. 그럼 두 번째 얘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면은 P의 지뢰집합과 Q의 지뢰집합 포함 관계는 이렇게 되면 되죠. P 안에 있으면 이걸 만족하면 이미 충분하게 Q가 된다. 그러니까 뭐야? 이 범위를 반대로 얘가 감싸고 돼. 또는 이 범위 안에 P의 범위가 있으면 되죠. 역시나 얘도 수직선을 표현해 보면은 1 이상 5 이하가 Q의 범위가 되고 P의 범위는 A 이상 4 이하가 이 안에 들어가야 되냐. 또 다른 힌트가 있잖아. 4는 여기니까.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B가 있으면 돼. 이렇게. 얘가 P가 돼. 이러면은 P이면은 Q가 충분히 되잖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쵸? 그럼 이때 B는 1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커야 돼. 둘 다 둥어 있으니까, 얘는 둥어 있어도 된다. 이렇게. B는 1 이상.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뭘 물어봤어요? A의 최대값. A는 앞만 커버져 1까지 가네요. 따라서 최대값 1이고, B의 최소값은 1, 여기까지 있네. 그쵸? 두 개를 어떻게 해라? 더해라. 답은 그래서 2가 되겠네요. 자, 이거 연습 문제 한번 해볼게요. 5-2번. 충분 조건이다. P이면 Q이기 한 충분 조건이다.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3은 0이 아니다. X 빼기 1은 0이 아니다. 이러겠네. 자, 이거 봐봐. P이면 Q이다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야. 근데 이상한 거 잘 봐. 여기선 아니다잖아. 그럼 얘도 아니다잖아. 그럼 이거 해집합 어떻게 찾을까요? 이 집합에 대해서 해집합 어떻게 찾아? 예. 1이 아니다잖아. X는 1이 아니다잖아. 그쵸? 0이 아니니까. X 빼기 1이 0이 아니면. 그럼 얘는 1이 아니다야. 그럼 그 얘기는 뭐야, 결국은? 1이 아니면 다 되는 거 아니야? 1 빼고 다 되는 거 아니야? 그걸 특정 지을 수 있어? 1이 아니다잖아. 엄청나게 많죠. 그럼 어떻게 특정 지을 거야? 몰라. 해집합을 구하기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거꾸로. 자, P이면 Q이다가 만약에 참이면 무엇이 참일까? 얘가 참이면 뭐가 참이죠? 대우?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 명제에 뭐가 참이 돼? 대우가 참인 거야. 대우는 가정과 결론을 바꿔 쓰는데 부정해서 바꿔 써라.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 대우 명제. 어떤 명제에 대한 대우. 가정과 결론을 부정해서 바꿔 써라. 얘도 참인 거야. 그럼 얘에 대한 영을 써볼게요. 대우를 써볼게요. 그럼 어떻게 쓰면 돼요? 얘가 일로 오면 되고 얘는 일로 가는데 부정해서 X 빼기 1이 아니다의 부정은 1이다잖아. X 빼기 1이 0이 아니다의 부정은 0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3이 0이 아니다의 부정은 이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거가 참이면 얘도 참이 되는 거죠. 뭐뭐이면 뭐뭐이다 참이야. 됐어요? 그럼 봐봐. 얘가 충분이니까 얘도 충분되는 거 아니야? 왜? 이 조건을 만약에 얘가 Q면 Q의 여집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Q가 아니다. Q가 아니면 얘는 P가 아니다가 참이야. 그럼 Q의 여집합과 P의 여집합 관계 이런 관계가 돼야 되잖아. Q가 아니면 반드시 P가 아니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충분 조건이 되는 거 똑같이. 그럼 결국 뭐야? 이 범위 안에 얘가 포함되어 있으면 돼요. 또는 얘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되지. 그럼 얘가 뭔데? X가 될 수 있는 값이 1이잖아. 여기서는 X가 1. 따라서 얘도 반드시 X가 뭐 갖고 있어야 돼? 1을 가지고 있어야지. 얘가 얘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니까. 됐어요? 이렇게 따지면은 무수히 많기 때문에 무엇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대우가 참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은 대우를 보자고. 그럼 얘는 해를
1을 가지고 있으니까 x 대신에 1을 대입하자고요. 1 플러스 a 마이너스 3은 0. 따라서 a는 얼마 나와? 마이너스니까 2가 나오죠. 그럼 a 대신에 2 대입해주면 식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 따라서 x의 값은 마이너스 1과 x의 값은 3. 그래서 얘는 해집합이 1 하나고 얘는 1과 마이너스 3과 플러스 1이죠. 1과 얘는 마이너스 3 두 개 나오잖아. 그럼 얘가 더 큰 거죠. 포함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해를 구하는 거야? a 값 구하는 거야? a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a 값은 2. 됐죠? 포함 관계에 충분 조건일 때 어떻게 포함시키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빨리 이 집합 포함 관계를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작은 거에 대한 조건이냐, 큰 거에 대한 조건이냐. 작은 거에 대한 조건은 충분, 큰 거는 필요. 만약에 두 해집합, 진리집합이 같으면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5-3번. P의 조건은 x 빼기 1의 제곱은 a. Q 조건은 x는 3, x는 b. P가 Q이기 이한 무슨 조건이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러면 필충이가 얘가 제일 쉬운 거잖아. 필충이. 어떻게 하면 돼요? 두 진리집합 똑같으면 돼. 첫 번째는 뭔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가 x가 3하고 b잖아. 그럼 얘도 3하고 b가 나오면 되는 거지. 그럼 두 집 똑같은 거죠. 똑같다? 얘도 얘를 해로 갖는다는 소리잖아. 그쵸? 그럼 이 x 대신에 3을 대입해주면 3 마이너스 1의 제곱은 a. 따라서 a 제곱이 2의 제곱이니까 4. 아니 a가 4 나오네. 그쵸? a가 4. a 값 4 나왔어요. 그러면은 a는 4 나왔고 이제 b에 구해야 되지. b. 여기 있는 a 대신에 4를 대입해주면은 x 빼기 1의 제곱은 4가 되고 x 빼기 1은 풀마 2. 그럼 x는 마이너스를 넘어가면 플러스 3 또는 x는 마이너스를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1. 그럼 b가 될 수 있는 거. x3 하나 나왔으니까 얘가 아니죠. 그쵸? 그럼 뭐가 돼야 돼?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 그러면 얘 둘의 해는 똑같죠. 그럼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죠. 됐어요? 어려우세요? 그래서 A하고 B의 곱, 얘랑 얘의 곱을 해라. 답은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다음 65쪽은 뭐냐면은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그림 가지고 볼 거야 말이야.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포함 관계를 표시하면 돼요. 자, P가 아닌 것은 Q가 아닌 것에 대한 충분 조건이다. 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인 거잖아. 얘 진리집합은 Q의 여집합인 거잖아. 그럼 P 여집합은 Q 여집합에 대한 무엇이다? 충분 조건이니까 이렇게 포함된다. 그래야지 얘이면 무조건 얘가 되는 거잖아. 그럼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쵸? 그럼 이거 만족하는 걸 찾아볼까요? 보기 1번 봐봐. P와 Q의 합집합. P는 여기야. Q는 여기야. 이 안쪽이 Q의 여집합이고 이 안쪽이 P의 여집합이니까. 그럼 P와 Q의 합집합은 여기 가운데 뺀 나머지 전체잖아. 여기 걔가 Q가 되니? 아니죠. 합집하면 이만큼 더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고, 아까 문제 풀 때 어떠한 조건에 대해서 그 조건이 참이 된다면은 그 조건에 대우도 참여놓지. 대우를 써봐. 대우. 각각 가정과 결론을 부정했으면 어떻게 되니? Q이면 P이다가 참인 거죠. 이해됐어요? 참이라는 소리는 충분 조건이 된다는 소리지. 이게 충분하니까. 그럼 Q의 진리집합과
P의 지름집합은 뭐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죠. 이제 됐어요? 됐어요? 자, 이거 보고 판단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 보기 똑같아요. 지금 거짓이었는데 P와 Q의 합집합, P와 Q의 합집합은 P가 되는 거지, 그쵸? P와 Q의 합집합은 요대로 본다면 P가 되는데 거기 뭐라 되어 있어? Q라고 있어. 똑같이 틀린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게 원래 푸는 방법인데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 괜찮다. 보기 1번 틀린 거고, P와 Q의 교집합은 Q가 돼야 되는데 거기 P라고 했으면 틀린 거고, P에서 Q를 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부분이 남아있는데 여기 공집합이라고 했으면 틀린 거고, P하고 Q가 아닌 거야, 합집합. P하고 P는 요 하얀색 부분, Q가 아닌 것, Q가 아닌 거는 요 바깥쪽, 얘네들에 대한 합집합 더하는 거잖아. 그럼 하얀색도 더하고 파란색도 더하고 전체 다 더하는 거잖아. 그럼 전체는 합집합. 전체 집합이 맞네요. 따라서 4번은 맞다.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6-2번. P와 Q의 합집합이 지름집합에 대해서 P, Q와 R의 교집합이 R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옳지 않은 것. 자, 합집합이 Q, P고 교집합이 R이면 P와 Q에 대한 포함 관계가 어떤 거야? 합이 P면은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럼 P와 Q의 합은 P가 되는 거죠. 또 Q하고 R의 교집합은 어떻게 되는 형태야? 교집합이 R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럼 교집합 R이라고 하잖아. 그럼 봐봐. P 안에 Q가 있는 거고 Q 안에 R이 있으니까 이거 두 가지로 보면 결국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니? P 안에 Q가 있고 Q 안에 R이 있다. P의 부분입합, Q의 부분입합. 이렇게 해서 무방하죠. 이거 보고 찾으면 돼요. 보기 1번. Q는 뭐 읽어볼까요? Q는 Q하고 P니까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맞죠? Q는 P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충분 맞습니다. 보기 1번은 맞습니다. 답은 아니죠. 보기 2번.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죠. 여기서는 이제 큰 게 작은 거니까 이 조건은 R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거기 되어 있네요. 보기 2번. 얘도 맞고. 보기 3번. R은 P이기 위한. 자, 이건 R하고 P니까 이걸 봐야 되겠네요. R은 P가 되기 위한 P 안에 있으니까 충분 조건이죠. 뭐라고 되어 있어? 충분 조건이다. 이도 맞네요. 답은 아니고. 보기 4번. R이 아닌 것은 Q가 아니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R이 아닌 부분, R과 Q. R이 아닌 부분은 이 부분이야. Q가 아닌 부분은 뭐야? 이 부분이죠. 그럼 R이 아닌 게 Q 아닌 것을 감싸고 있죠. 또는 여기서 보면은 R이 Q에 포함된다. 그럼 R의 여집합과 Q의 여집합은 이런 포함 관계가 갖고 있죠. 그럼 R이 아닌 게 더 큰 거다. 이렇게 R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럼 R이 아닌 것은 Q가 아니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결국 얘는 이 안에가 되기 위한 필요한 조건이다. 여기도 필요 조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답은 아니네요. 그럼 틀린 건 5번이겠네요. 5번은 Q는 P가 아니기 위한 Q하고 P네요. Q는 이 안에는 P가 아닌 것은 어디야? 이 바깥쪽이죠. 얘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여기 있으면 이 바깥쪽이 돼? 아니죠. 여기 있으면 바깥쪽 안 되잖아. 그럼 여기 있어야 돼? 반드시 바깥쪽 될 수 있니? 그것도 아니죠. 즉 5번 보기는 얘하고 이쪽 P의 여집합은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 조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답은 5번. 5번이 틀렸다.
훌쩍 넘어갑시다. 이제 마지막 단어. 마지막 단어. 괜찮아? 마지막 단어는 증명하는 거. 제일 싫은 부분이죠.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죠. 증명하는 거. 서술해야 되니까. 자, 책부터 한번 보세요. 69쪽에. 정의는 뭐예요? 정의.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뭐한 거야? 정한 문장의 용어를 정의라고 정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삼각형의 정의는 뭐냐? 그럼 정삼각형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표현하는 문장이야. 정삼각형의 정의는 뭐니? 왜 이렇게 생각해?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 정의야. 그럼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는? 그쵸. 말 그대로 두 변의 이등변. 이름에서 정의했잖아. 두 개의 변의 길이 같은 삼각형. 그럼 등변 사다리꼴의 정의 뭐야? 등변 사다리꼴의 정의. 두 변의 길이 같은 사다리꼴인 거야? 아니죠. 걔는 양 밑각의 크기 같은 사다리꼴. 이 등변 사다리꼴의 정의. 정리는 참인 그 참으로 증명된 명제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정리가 되는, 그쵸? 증명 뭐야? 증명이 뭐예요? 나와 있잖아요. 참인 명제를 가지고 성립함을 보여주는 게 증명이잖아. 그쵸? 됐어요? 이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처음에 막 수리노수 나오고 할 때 어디까지 서술을 해야 되느냐, 특히 학교 서술형도 마찬가지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해주고 그걸 사용해야 되느냐. 근데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정리잖아. 이미 참이라고 증명이 된 거잖아. 그걸 증명하지 않고 그냥 써도 상관이 없다. 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용어의 정리는 뭐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증명할 거야. 명제에 증명을 할 거야. 증명할 건데, 증명은 항상 거의 뭐 99%, 100% 참인 것을 보여주는 거야. 당연히 참이니까 증명을 하겠죠. 거짓인 걸 증명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증명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직접 증명하는 직접 증명 방법과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간접 증명 방법. 그럼 직접 증명 방법에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귀납법이라고 있어요. 귀납법. 귀납법은 뭐냐면은 계속 결과치가 새로운 가정이 되고 결과치가 새로운 가정이 되고, 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처음이 성립하니까 두 번째 성립한다. 두 번째가 성립하면 세 번째가 성립한다. 다시 세 번째가 성립되면 네 번째가 성립된다. 그럼 무한히 성립된다. 항상 성립한다. 이렇게 증명해 주는 게 귀납법이고, 직접 증명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직접 일일이 다 하나씩 성립된다는 것을 나중에 수업 1에서 공부하게 될 거고요. 간접 증명 방법에는 지금 할 규류법하고 대표적인 것만 볼게요. 대우법. 이 두 가지가 간접 증명 방법이에요. 간접 증명 방법은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야. 즉 얘가 성립하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 반대되는 거, 다른 것을 줌으로써 얘가 성립한다, 참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 증명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규율법은 뭐냐면요, 얘는 결론을 부정할 거야. 주어진 명제에 대해서 결론을 부정할 거야. 명제니까 P이면 Q이다. P라는 전제조건, 가정이 성립한다면은 반드시 결론이 돼요. 인데, 정말 되니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야, 안 돼요. 하고 결론을 부정해버리는 거야. 그랬더니만, 이 가정은 참인 거야. 얘가 성립한다는 전제조건에서 증명하는 거니까. 얘가 성립 안 돼요. 했더니만, 모순이 생겨, 모순이 생긴다. 뭐하고? 가정과. 얘하고 모순이 생겨. 결론을 부정했더니만. 근데 만약 가정이 전제 조건이고
성립되고 얘가 성립해야 되는데 그거랑 모습이 생겼다? 그럼 이게 성립하지 않는 소리잖아. 그럼 이런 모습이 왜 생겼느냐?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내가 결론을 잘못됐어요 라고 부정했기 때문에, 이 결론을 부정했기 때문에 처음 세운 가정과 모순이 생겨서 말이 안 되는구나. 그럼 모순이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결론을 부정하면 안 되는구나. 그럼 처음 가정과 결론이 맞구나. P면 Q다가 맞다 라고 보여주는 게 규율법이에요. 결론을 부정했더니만 조건에 대한, 가정에 대한 값과 모순이 되더라. 이따 보여줄게요. 가장 대표적인 것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규율법이고, 대우법은 우리 명제에서 대우,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 대우도 항상 참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 명제가 참인 걸 보여주고 싶은데 P이면 Q이다가 참인 걸 보여주고 싶은데 모르겠어. 도저히 방법이 없어. 그때 이 명제 대우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를 보여주는 거야. 얘가 참인 걸 보여주는 거야. 얘가 참이면 원래 명제 또한 참이구나. 이렇게 해서 증명하는 게 대우법이다. 둘 다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죠. 부정했더니만 안 되더라 이거고, 대우가 참이다 이거지. 원래 명제 참이다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간접 증명이라는 거. 봅시다. 69쪽에 69쪽에 보면은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라고 있어요. 대우. 어떻게 됐냐면은 자연수, 69쪽의 개념책이야. 자연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가 홀수이면 A, B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다. 자, 뭐뭐이면 뭐뭐이다. 가정과 결론 형태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부정을 할 거야. 부정을 어떻게? 결론을 부정할 거야. 근데 그거는 규율법이고 여기서는 그렇게 해봤자 얻을 수가 없어요. 뭐 할 거냐면 대우. 자, 봐. 적어도 하나가 짝수라는 소리는 얘가 짝수일 때 B는 짝수가 아니어도 되고, 반대로 B가 짝수일 때 A가 짝수가 아니어도 되고, 또는 둘 다 짝수여야 된다는 소리죠. 그치? 그래야지 적어도 하나는 짝수다는 표현이야. 됐어요? 근데 얘를 가정과 결론을 부정해서 대우를 만들게요. 그럼 대우가 어떻게 돼? A, B 이게 다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그쵸? 이거 부정이니까 모두 짝수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짝수가 아니야. 그건 딱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둘 다 홀수인 거. A와 B 모두 홀수이면 그때 결론, 처음 가정을 부정해서 A 더하기 B가 홀수가 아니죠. 홀수가 아니다. 또는 다른 표현으로 A 더하기 B는 짝수이다. 가정과 결론을 각각 부정해서 바꿨어요. 얘가 대우야. 이 명제에 대한 대우입니다. 그럼 얘가 참인 걸 증명하면 된다는 소리죠. 어떻게 할 거냐? 직접적으로 보여주세요. A, B 모두 뭐라고 했어요? 홀수라고 했잖아. 그럼 홀수의 표현 방법 어떻게 하면 돼? A를 2m-1의 형태로. 이게 홀수의 표현 방법이잖아. 그런데 모든 자연수의 얘는 A, B는. 그럼 M 값이 무엇이냐? M은 자연수면 되죠. 그럼 M은 1, 2, 3, 4 이렇게 되니까 1이면 1 나오고 2면 3 나오고 3이면 5 나오고 홀수 나오죠. 또 B도 홀수가 돼야 돼요. 그럼 B도 이렇게 표현하면 돼. 그랬더니만 이렇게 표현됐더니만 A 더하기 B는 뭐냐? A 더하기 B는 2M-1과 2N-1의 합이다. 그랬더니 얘는 뭐야? 2M 플러스 2N -1가 -2잖아. 그럼 이 모든 항, 세 개 항이 다 2로 곱해진 2의 배수니까 2로 인수분해죠. 2로 묶어주면 M 플러스 N -1. 봐봐. A 더하기 B가 2 곱하기 어떤 수야. 그쵸? 2 곱하기 어떤 수는 그건 뭐야? 짝수지. 이건 짝수잖아. 2의 배수니까. A, B 모두 홀수라고 가정했더니만 더한 값은 짝수이다. 더한 값은 짝수 나왔잖아. 3이 됐죠. 그쵸?
그래서 이 명제의 대우가 참이니까 원래 명제도 참이다. 이렇게 써지는 거죠. 됐어요? 이게 대우법이야. 자, 여기서 뭐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 학교 시험에서 통째로 증명하세요 라는 문제는 안 나와. 증명 문제가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떻게 나오냐면 증명 문제 나오더라도 중간중간에 가로 넣고 가로 채우기. 심하게 나오면 이제 이 가로 가나다에 들어갈 값을 단답형 주관식으로. 그렇지 않으면 객관식 보기. 다음 이 가나다에 들어갈 것을 올바르게 쓴 걸 골라라. 이렇게 찾는 거. 그러니까 이런 빈칸 채우기 같은 형태, 증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위아래의 흐름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반 정도는 어느 정도 조건이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진 게 대우는 가네요. 가는 이거 쓰면 되죠? 이게 갑니다. A, B 모두 홀수이면 A 더하기 B는 짝수이다. 홀수이면 A 더하기 B가 홀수이면 A 더하기 B는 짝수이다. 뭐 이렇게 쓰는 게 가가 되겠죠. 대우. 다음 A 더하기 B는 2 곱하기 나. 봐봐. 거기 위에도 보면은 A도 2n-1, B도 2n-1 이렇게 썼단 말이야.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야. 거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어떻게 했어? A 더하기 B는 하고 가로 안에 A 더하기 B는 가로 안에 2 써놓고 가로 있었어. 그럼 이게 뭐가 돼? 이 부분이 나오면 되잖아. 얘가 나가 되면 되지. 됐어요? 됐어? 흐름만 잘 봐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다. 다음 쪽 대우를 이용한 증명 방법. 필수제 1번 할까요? 해줘. 자연수 n에 대해서 같이 합시다. n에 대해 n 제곱이 짝수이면 n은 짝수이다. 자, 이거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거죠. 대우. 누가 불러주세요. 이거 대우. 이 명기의 대우 불러주세요. n에 대해 뭐야? 맞아요? 가정과 결론을 부정해서 바꾸면 되죠. 짝수의 부정, 홀수. n제곱 짝수의 부정, 홀수. 이게 성립함을 증명하는 거야. 자, 이거 보여주면 돼요. n이 홀수이다. 그럼 n이 홀수이니까 이 홀수를 표현하면 돼요. 어떻게? 뭐 2a 마이너스 1. 짝수는 2a 이런 식으로. 여기 상수니까 어떤 값을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 대신 이 a 값이 무엇인지 지정해 줘야 돼. 2a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끝 아니야. 왜? 얘가 루트 3이 될 수도 있잖아. a가. 그냥 여기서 줘요. 그럼 홀수 아니잖아. 그래서 a는 자연수. 그럼 1, 2, 3, 4 이렇게 된다는 소리죠. 그럼 1이면 1, 2면은 4 빼기 1이니까 3, 3이면 6 빼기 1이니까 5, 1, 3, 5, 7, 9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그냥 홀수다 아니면 요거까지 써줘야 된다. a가 무엇인지. 홀수이면 이거잖아. 그쵸? 그럼 n 제곱 뭐야? 이거 제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양변 제곱하면 되잖아. n의 제곱은 2a-1의 제곱이고 전개 우변 n제곱 나왔잖아. n제곱 얘가 홀수인지만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 n제곱이 홀수이다가 참인 걸 보여주려면은 이게 홀수이면 되죠. 근데 얘는 요거잖아. 얘가 뭔지 몰라. 하지만 얘는 전개 주면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나오겠네. 2로 묶어주면은 2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어때요? 2 곱하기 어떤 수 더하기 1 짝수에다 1 더했어요. 홀수지. 끝. 이렇게 증명하면 되죠. 됐어요? 물론 상관없겠네요. 어쨌든 2 곱하기 어떤 수 플러스 1은 이 값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얘는 짝이죠. 0 아니면 짝수 아니야. 그쵸? K가 0이면 0일 거고 0이 아니면 짝수야. 거기다 1 더주면 홀수죠. 짝수의 정의 뭐야? 짝수의 정의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없는 것, 나눠 떨어지는 수가 짝수지. 2k 플러스 1이라는 게 돼. 자, 밑에 1-1번 여러분 해보시고 1-2번 자연수 m과 n에 대해서 m과 n이 서로소이면 m 또는 n이 홀수이다. 이게 참을 증명할 건데 대우를 이용해서. 자, 서로소는 뭐야? 서로소. 공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1, 2에 다른 공약수가 있으면 걔는 서로소니? 아니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마찬가지 대우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뭐뭐이면 뭐뭐이다. 얘 부정. m 또는 n이 홀수이다. 그럼 둘 중에 하나가 홀수라는 소리죠. 그게 부정은 모두 다 홀수가 아닌 것. 둘 다 짝수인 것. m과 n이 모두 짝수이면 m과 n은 서로소이다가 아니고 서로소가 아니다. m과 n은 서로소가 아니다. 이걸 증명할 거야. 자, 서로소가 아니니까 공약수가 1 말고 다른 수가 있다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치? 그럼 m과 n 모두 짝수야. 그럼 m을 어떻게 쓰면 돼? 짝수니까 짝수는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밑에 k는 자 자연수를 쓰니까 얘가 자연수야. 그래서 k는 자연수. n도 2 곱하기 l 형태로 쓸 수 있죠. 마찬가지 n도 자연수니까 l 또한 자연수. 그래야지 자연수거든. 그냥 수 있으면 0도 되고 마이너스 4도 되고. 그럼 자연수는 전제 조건이 대전제에서 유효되니까 유효되지 않도록 써주면 돼요. 자, 이렇게 돼서 모짝수야. 그러면 m과 n은 서로소가 아니다는 걸 보면 되죠. 그럼 m과 n을 봤더니만 뭐야? m은 2의 배수, n도 2의 배수 뭐야? 둘 다 2의 배수지. 이해됐어요? 그럼 얘도 2의 배수. 그럼 얘네들은 뭘로? 이라는 공약수가 생겼잖아. 그치? 맞아요? 2라는 공약수 생겼잖아. 우리 소인수분 했을 때 지수에 소인수분 했을 때 공약수는 어떻게 찾아? 최대 공약수 약수잖아. 최대 공약수는 뭐 어떻게 돼? 인수가 같고 차수 낮은 게 최대 공약수잖아요. 그쵸? 이게 1이 아닌 게 있으면 얘네 둘은 공약수가 있다는 소리고, 공약수가 있으면은 최대 공약수 1이 아니면은 얘네들은 서로소가 아니라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공약수 2를 가짐으로 얘는 서로소가 아니다. 짝수니까 공약수 2를 갖고 있다. 서로소가 아니다. 맞잖아요. 이 명기에 대우가 맞으니까 얘도 원래 명기도 맞다. 그럼 가로 넣기잖아요. 여기도 모두 가이면 m과 n은 모두 i다. 가야 될 거 뭐야? 모두 짝수이면, 그리고 뭐뭐가 아니다. 모두 짝수이면 얘가 가가 되고 서로소가 아니다. 얘가 나가 되겠네요. 그리고 쭉 가서 m과 n이 모두 짝수이면 m은 2k, n은 2l로 나타날 수 있고, 이때 다는 m과 n의 공약수. 다가 뭐야? 요거 2가 m과 n에 똑같이 곱해져 있는 공약수이므로 1이 아닌 공약수를 갖는다. 그럼 두 수는 서로소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됐죠? 이게 대우법을 이용해서,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거.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할 때 그게 뭔지 모르겠어. 그 명제의 대우를 찾아서 걔가 참인 걸 직접 보여주는 거야. 어쨌든 얘도 이 명제가 참인 걸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간접 증명 중에 하나인 거지. 쭉 가면 이제 규류법, 두 번째 규류법을 이용한 거.
기류법은 뭐라고 했어요? 결론을 부정하는 거야. 결론을 부정했더니만 가정과 모순이 생긴다. 가정과 모순이 생겼으니까 결론을 부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원래 결론이 맞구나. 그럼 처음 명제가 맞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제일 유명한 기류법은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필수 예제 2번에 보면 루트 2는 무리수이다 를 증명할 거야. 얘가 당연히 무리수죠. 루트가 유리수니? 아니죠. 당연히 무리수죠. 당연한 걸 증명하는 게 이 증명당, 명제와 증명당이에요. 자, 이제 봅시다. 결론이 뭐야? 루트 2는 무리수다. 그쵸? 그럼 결론을 부정할게요. 루트 2가 무리수가 아니면, 자, 무리수가 아니면 그게 무슨 말이야? 결론을 부정해주면은 루트 2는 무리수가 아니다. 또는 유리수이다. 이게 가정이 되거든요. 됐어요? 됐어요? 결론을 부정했더니 이제 얘가 새로운 가정이 됐습니다. 부정해서 새로운 가정 만든 거야. 그럼 이거 참이 돼야 되죠? 이거 참이 돼야 돼요? 자, 그럼 루트 2는 유리수. 그럼 유리수의 정의를 알아야 돼. 예전에 서랍에서 나오기도 했었어요. 객관식, 주관식으로. 이거 증명한 게 쭉 있고, 빈칸 채우기의 단답형으로. 예전에. 유리수의 정의를 그럼, 어디가, 첫 번째 가로 뭐였냐? 루트 2는 A분의 B로 표현할 수 있다. 유리수는 분수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잖아. 이때 A는 0이 아니고,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잖아. 가로 안에, 이게 단답형 주관식 1번 문제였단 말이죠. 세금 이 증명 문제에서 예전에 단 A는 0이 아니고 이때 A와 B는 서로 소인 자연수. 이게 이제 가로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온 게 오답이 서로 소인 정수. 이거 빼고 오답이 이렇게 많이 나오긴 했어. 어찌됐든 이런 형태의 유리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가정입니다. 유리수, 무리수가 아니라고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을 이렇게 세운 거야. 다음 갈게요. 양변을 제곱해도 되겠죠? 0이 없으니까 뭐 제곱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야. 양수고 같다고 했으니까 얘도 양수겠죠? 제곱해주면은 2는 A제곱분의 B제곱. 자, A제곱 곱할게요. 그럼 이 A제곱은 B의 제곱. 자, 여기서 가만히 좌변을 살펴보면 2가 곱해져 있어. 어떤 수에 2가 곱해져 있다는 소리는 얘는 짝수라는 소리죠. 근데 얘랑 얘가 같아야 돼, B제곱이. 그럼 B는 뭘까요? 여기서 결론이 B는 짝수다. 왜? 같은 수 두 번 곱해서 짝수가 되려면 그 수는 무조건 짝수가 돼야지. 홀수 두 번 곱해서 짝수 돼? 홀 곱하기 홀 짝이 돼? 안 되잖아. 무조건 제곱해서 짝이 되려면 이 수 자체가 B가 짝수가 돼야 돼. 그럼 여기는 B 대신에 2K를 대입해도 된다. 왜? B는 뭔지 모르겠지만 짝수일 거니까. 그럼 다시 식이 2A 제곱은 2K의 제곱 4K 제곱이 되네요. 뭐가? 2A 제곱이. 좌변과 우변이 다 2의 배수니까 2로 약분시킬 수 있겠네. 2로 나눠버리면 A 제곱은 2K 제곱. 자, 이 상태로 보니까 또 뭐가 보이니? 우변에도 2가 곱해져 있어. 짝수란 소리야. 얘가 짝수면 얘도 짝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떤 수 두 번 곱해서 제곱해서 짝수가 되려면 이때 어떤 수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짝수가 돼야지. 그쵸? 얘가 짝수잖아. 그럼 A는 다 반드시 짝수가 돼야죠. 홀수 두 번 곱해서는 홀밖에 안 되니까. 자, 그렇더니만 A가 2의 배수고 B도 2의 배수야. 가정은 무슨 생겼어, 안 생겼어? 가정 뭐야? 2의 배수, 2의 배수 짝수인가요? 두 개 서로수인가요? 아니잖아. 이거는 똑같네요. 공약수 2를 가지고 있잖아. 서로수가
아니다. 소노소가 돼야지 유리수인데, 유리수라면 이렇게 서로서인 두 수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소노소가 안 되잖아. 모순이 생겼어. 이 가정과 모순이 생겼네요. 그래서, 가정과 모순이, 얘랑 이게 모순이 생겼기 때문에, 모순이 생긴 이유를 가만히 살펴봤더니만, 원래 처음 명제를 부정해서 생겼다. 얘를 부정하니까 이런 모순이 생기더라. 얘를 부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라서 원래 값 모순이므로 이렇게 쓰는 거죠, 나중에. 루트 2는 무리수가 맞구나. 이렇게 증명되는 거야. 이게 규리법이야.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과 모순이 생긴 걸 보여주면 돼요. 모순이 생겼으니까 결론을 부정하면 안 된다. 그럼 처음 명제가 맞다. 라고 증명하는 거예요. 2-2번. 자연수 n에 대해서 n제곱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도 3의 배수가 아니다. 규율법으로 가정이 n제곱이 3의 배수가 아니면 결론 n도 3의 배수가 아니다. 결론을 부정할 거예요. 결론이 뭐라고? 여기 결론이잖아. 그쵸? 결론 부정하면 돼요. 결론을 부정합시다. 결론을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n이 3의 배수란 소리죠. n은 3의 배수이다. 즉 n을 3k로 쓰입니다. k는 자연수. 그럼 n제곱은 뭐냐 이거예요. n제곱은 3k 제곱이죠. 그럼 9k 제곱 n제곱이 9k제곱은 3 곱하기 3k제곱으로 묶을 수 있죠. 그럼 뭐야? n제곱은 3 곱하기 어떤 수니까 3의 배수지. 맞아요? n제곱이 3의 배수가 돼버렸네? n제곱은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했잖아. 가정은. 그때 결론을 부정했기 때문에 n제곱이 뭐가 됐어? 3의 배수가 됐잖아. 이때 이 가정과 이 결론은 모순이 되지. 가정과 모순이므로 따라서 가정과 모순이므로 n은 3의 배수이다. 아니다.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쓰면 되죠. 이 가정을 부정해서 이 결론을 부정해서 만들었다면 가정하고 모순이 생겼더라. 그럼 이 결론을 부정하면 안 된다. 결론 맞다. 자, 여기도 뭐야? 가로넣기죠. 가로넣기는 위아래 흐름만 잘 보시면 돼요. n을 3 가 곱하기 k. 여기네, 여기에 가네요. 여기가 가 곱하기 k, 3k. 그 다음 양변을 제곱해서 n제곱 뭐다? n제곱 여기 있네, 9k제곱. 얘가 나가 되죠. 이때 n제곱은 뭐뭐이므로? n제곱은 3의 배수이므로 이게 다 가순과 가정과 모순이 된다. 그래서 결론 n제곱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 또한 3의 배수가 아니다. 이게 맞다. 이렇게 증명하는 게 규율법.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과 모순됨을 보여줍니다. 됐어요? 됐냐? 자, 오늘은 75쪽까지 진행할게요. 절대부등식 하고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그리고 코시 부등식, 슈바르츠 부등식 합쳐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욕한 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오늘은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에 관한 관계까지만 공부할게요.
자, 절대 부등식. 절대 부등식, 절대 반지처럼 완전한 거, 절대적인 거, 뭐? 부등식, 부등호가 있는 식인데 무조건 성립하는 식, 그런 부등식을 절대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뭐요? 실수에 대해서 우리 A제곱은 0 이상이다. 이거 바뀔 수 있어요? 부등호가 바뀔 수 있어? 실수 A에 대해서? 절대로 안 바뀌죠. A 값이 양수든 음수든 유리수든 무리수든 상관없이 실수는 무조건 성립하죠. 이런 게 절대 부등식. 또 절대 부등식 뭐가 있을까? 이런 거 있을까요? 이런 거? 절대값 A가 A보다 크게 낫다. A가 양수야. 같죠? A가 0이야. 같죠? A가 음수야. 그럼 좌변이 우변보다 클 거잖아. 어떤 값이든 부호에 상관없이 같거나 크다. 이런 부등식이 절대 부등식이에요. 이해됐어요? 또, 뭐 이런 거 하나짜리 되지만 또 여기서 가면은 뭐 A제곱 플러스 B제곱 두 개 붙여도 0 이상인 거죠. A와 B가 동시에 0이구나. 0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0 아니면 양수의 값이 나오는 거. 이런 게 절대 부등식이 되는 거죠. 뭐 어렵지는 않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절대 부등식이다. 항상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이다.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뭐 할 거냐면 증명할 거란 말이야. 어떤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할 때 절대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자, 양수 A, B에 대해서 A가 B보다 크면은 A 제곱이 B 제곱보다 크니? 그쵸? 양수잖아, 양수. A 제곱이 A가 B보다 크면 제곱도 또한 크겠죠. 반대로 A 제곱 양수일 때야 B 제곱보다 크면은 A가 B보다 클까요? 크죠. 양수일 때. 이건 3학년 때 배웠던 거잖아. 우리 제곱근의 성질 하면서. 그래서 A가 뭐 2가 1보다 크니까 루트 2도 루트 1보다 크다. 뭐 3이 2보다 크니까 3의 제곱은 9와 2의 제곱은 4. 9가 4보다 크다. 이런 형태. 양수일 때만 사용하는 거. 이런 게 절대 부등식이 되겠네요. 이런 성질들을 이용해서 부등식이 참임을 증명할 거란 말이야. 어떤 부등식이 참이 되는 것을 증명하는 게 이 절대 부등식에 대한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걸 말고도 여러분 책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더 나와 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은 요거 부등식 증명한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자, 필수 예제 73쪽에 필수 예제 3번 부등식 증명할 건데 절대 부등식 사용해서, 자, X, Y, A, B가 실수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특히나 A하고 B는 0 이상이라는 전제 조건도 깔려 있고요. 0이가 양수일 때 첫 번째 부등식 X 플러스 Y의 제곱이 4XY보다 크거나 같다. 자, 우리가 부등식을 증명할 때 A가 B보다 크다면은 A 빼기 B 또한 0보다 크게 되는 거죠. 그쵸? 두 수의 차가 0보다 크면은 A가 B보다 큰 거죠. 만약 두 수의 차가 0 같으면 A랑 B는 같은 거고, 두 수의 차가 음수면은 A보다는 B가 더 큰 거예요. 그 성질을 이용해 보자고요. 자, 만약에 좌변과 우변을 봤을 때 좌변이 더 크다면, 크거나 같다면은 뺐을 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실수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얘하고 얘의 차가 이렇게 되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냐. 그쵸? A에서 B 뺐더니 0 이상이야. 그럼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정말 이렇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0 이상인지. 전개. 동일한 계산 가능하죠. X제곱 마이너스 2X Y의 Y제곱. 그랬더니 뭐야 이게 완전 제곱식이지. X 빼기 Y의 완전 제곱식. 그럼 조금 전에 절대 부등식 제곱수는 항상 0 이상이다. 이게 성립되는 거잖아. 얘가 0 이상이다. 얘가 0 이상이다. 얘가 0 이상이다. 따라서 왼쪽이 더 크거나 같다. 증명 끝. 이렇게 하는 거죠. 절대 부등식은 실수라는 존재 조건이 깔려있기 때문에 성립한다. 됐어요? 이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부등식을 증명하는 거. 절대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부등식을 증명하는 게 이 파트가 되겠네요. 자, 루트 a 플러스 루트 b가 루트 a 플러스 b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도 똑같은 방법을 증명할 건데, 자, 여기서 루트 안의 값은 음수가 될 수 없어. 그래서 a도 0 이상, b도 0 이상이라는 전제 조건이 주어진 거고, 다음 a가 아까 했어 양수일 때 a가 b보다 크면은 a 제곱도 b 제곱보다 크다라고 했잖아, 그쵸? 양수 아니면 0 아니야? 그쵸? 양수 아니면 0이잖아. 그럼 두 개 더해봤자 양수 아니면 0이죠? 우변도 둘 다 0이 아닌 이상 0 아니면 양수. 근데 둘 다 양수란 말이죠. 0 아니면. 그러니까 얘를 그냥 빼지 말고, 루트가 있어서 그냥 빼지 말고 빼서 이거인 걸 증명해야 되는데, 이거인 걸 증명해야 되는데 그냥 빼지 말고 제곱해서 빼자. 그래도 방법은 똑같다. 제곱해서 뺐을 때 이거이면 좌변이 더 크거나 같다. 왼쪽이 크거나 같다. 그럼 전개 어떻게 돼? a 플러스 b 플러스 2 루트 ab는 요거지. 마이너스 얘는 뭐야? a 플러스 b인가요? 그쵸? 그럼 이거 사라지지. 2 루트 ab 요거야, 결과치가. 자, a도 0 이상, b도 0 이상. 따라서 곱해봤자 0 이상. 그러면 얘는 1 되죠. 그럼 얘가 0 이상이 되고 얘가 0 이상이 되는 거지. 따라서 뺐는데 0 이상이야? 그럼 앞에 게 더 큰 거지. 크거나 같다. 이렇게 증명되는 거. 됐어요? 됐어요? 밑에 3-2번 절대값 기호를 포함하는 것. 3-1에도 절대값이 있는데 어쨌든 그 양변 제곱해서 빼주면 돼요. 근데 절대값 a 빼기 b하고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하고 좌변이 크거나 같다. 이거 증명해. 일단 a, b가 실수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럼 빼면 되잖아. 뺐을 때 마찬가지 얘를 a, 얘를 b라 했을 때 얘 빼기 얘가 0 이상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절대값 있어. 그래서 제곱할 거야. 제곱해서 뺄 거야. 근데 이거 보면은 a 빼기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래서 나눠서 어떻게 a 빼기 b가 a가 b 이상일 때랑 a가 b 이하일 때랑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 두 개 보는 거야. 양수일 때. 가까운 양수지만 뺐을 때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양변을 제곱합시다. 절대값 a 빼기 b의 제곱 빼기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의 제곱. 그냥 빼는 게 제곱해서. 얘에서 얘를 뺄 건데 그냥 빼지 말고 제곱해서 빼자고요. 근데 얘는 절대값 a의 제곱이나 그냥 a 제곱이 어떻다? 같다. 같은 부호든 다른 부호든 어쨌든 다 양의 값이 나올 거니까 제곱해주면. 그래서 얘는 좌변은 그냥 a 빼기 b의 제곱 같아요. a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제곱. 자, 얘는 절대값 a의 제곱이잖아. 그쵸? 그럼 뭐야 그냥 a 제곱이. 얘도 절대값 b의 제곱 그냥 써주면 되고, 가운데 얘랑 얘랑 연습한 거 2 곱하기 절대값 a 절대값 b인가요? 이게 가운데 있겠죠. 마이너스 이렇게. 그럼 빼주면 어떻게 돼요? a제곱 사라지죠.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사라지고, 그럼 마이너스 2배 ab 마이너스 2배 절대값 a 곱하기 아니죠, 플러스고 절대값 b 이렇게 되지. 자, 둘 다 2의 배수니까 2로 묶었는데 플러스 2로 묶어주면은 절대값 a가 먼저 나오겠네. 이거 두 개 이렇게 바꿔서 상관없잖아. 이거 양수고. 그럼 이 값이 양이냐 음이냐, 이 값이 0보다 크냐 작냐를 먼저 보시면 돼요. 클까요 작을까요? 같은 뭐야?
같은 부호야. 그럼 어떻게 돼? 생긴 모양 그대로 0이죠. 둘 다 양수이거나 둘 다 음수면 0이잖아. 똑같이 나올 거니까. 다른 부호예요. 다른 부호야. A랑 B가 달라.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야. 어떻게 돼, 얘는? 그래도 이 전체는 그냥 양수 아니야? 그쵸? 왜? 각각 절대값이었으니까. 플러스 절대값이나 마이너스 절대값이나. 어쨌든 절대값이니까 플러스 나오죠. 근데 얘는 뭐겠어, 얘는? 부호가 다르면. 부호가 다르면 뭐겠어? 마이너스 아니에요? 근데 앞에 또 뭐 있어?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같은 뭐 둘 다 양수이거나 둘 다 음수면 똑같은 계산값이 나와서 0이 돼버려요. 근데 부호가 서로 반대면은 얘는 어쨌든 양수인데 얘는 음수야. 양수에 음수를 뺐으니까 양수가 되겠지. 그래서 0이거나 양이야. 두 번째. 이번에는 절대값 A하고 절대값 B의 크기가 절대값 B가 더 크다. 같은 건 여기 썼으니까 크다는 이렇게 반대 써주면 돼요. 그럼 이거는 그냥 빼주면 돼요. 봐봐. 절대값 A. 이게 더 크면 절대값 A 빼기 B하고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를 봤을 때 얘가 더 크다며요. 얘가 더 크다며. 여기에서 보면은 이 값이 얘보다 더 크잖아. 그쵸? 그럼 얘는 양의 값이니 음의 값이니? 음수 나오겠지. 절대값 A보다 절대값 B가 더 커. 그럼 작은 값에서 큰 값에서 음수잖아. 근데 좌변을 봐봐. 좌변 요거. B가 크든 A가 크든 얘는 0 아니면 무조건 뭐가 나와? 양수 나오는 거 아니야? 전체의 절대값이니까. 근데 이 얘기는 같은 수는 아니란 소리잖아. 같은 수는 아니니까 얘가 0이 될 수는 없어요. 0이 될 수는 없다고요. 무조건 양수인 거야, 얘는. 얘는 무조건 음수가 되겠지. 그럼 당연히 양수가 크잖아. 어떤 경우든, 이 경우든 좌변이 크죠. 그래서 항상 성립하는 거다. 자, 여기서 들어갈 거, 빈칸 채우기니까, 여기도. 첫 번째, 가에 들어갈 게 왜 가? 가에 들어갈 거는 이거 정기한 거죠, 요거. 이게 가에 들어갈 내용. 그 다음, 나에 들어갈 거, 나에 들어갈 거, 절대값 A, 요거죠. 물론 얘는 이거랑 똑같아요. 이건 똑같아요.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는 절대값 A, B랑 똑같다. 같은 부호일 때나, 둘 다 플러스이나 둘 다 마이너스는 A, B로 나와. A, B로 나오고, 풀마면은 마이너스 나오겠죠. 이걸 써도 되고, 저걸 써도 되고. 어쨌든 나는 상관이 없을 것 같고. 다는 부등호 방향. 얘가 다네요. 얘가 나하고. 라도 있어. 어허. 등호 성립 조건. 어떨 때 등호 성립이냐? 등호는 여기 있잖아, 여기. 어떨 때? 절대값 A, B하고 A, B가 같으면, 이 값과 이 값이 같으면 0이 돼서 성립하는 거죠. 이게 등호 성립 조건. 등호 성립 조건까지. 이렇게 절대 부등식을 이용해서 부등식이 참이 됨을 증명하는 거예요. 작년도 이와 같은 문제는 나왔었어요. 절대값 포함 문제들. 산수평균과 기하평균도 많이 나왔고요. 지금 되냐? 자,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에 대해서. 예전에 경시할 때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증명을 기하학적으로도 증명해 줬었는데요. 지금 기하학적으로 증명할 건 아닌데서 그냥 대수학적으로 증명할게요. 자,
양수야, 양수. A, B에 대해서. 양수야, 양수. A, B에 대해서. A, B의 산술평균. 두 양수 A, B에 대한 산술평균이 무엇이냐면요. 간단히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과 똑같아요. 개수 더하고, 다 더하고 개수를 나눠주면 되죠. A 플러스 B를 2로 나눈 게 A와 B의 산술평균이야. 그럼 두 양수 A, B에 대한 기하평균이 뭐냐면은 루트 A 곱하기 루트 B. 이게 두 양수 A, B에 대한 기하평균이야. 얘가 기하평균입니다. 세수에 대한 것도 있어요. 세수에 대한 산술평균은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죠. 세수에 대한 기하평균은 A, B, C를 곱해서 루트 제곱근을 씌우는데 제곱근을 씌우는 게 아니고 세제곱근을 씌우면 돼요. A, B, C의 세제곱근. 근데 그건 아직 배우지 않은 개념이고 시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두 개짜리만 나와. 두 수에 대해서만. 어쨌든 그러면 이 두 양수 A, B에 대한 산술평균이고 두 양수 A, B에 대한 기하평균이냐. 얘네는 무조건 산술평균이 크거나 같다. 무조건 산술평균이 크거나 같다. 다음 이걸 응용한 게 양변에 2를 곱해주면은 두 양수 A, B의 합은 2루트 A, B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 성질보다는 이걸 더 많이 사용합니다. 어차피 양변에 2 곱한 거예요, 그냥 여기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 이건데 양변에 2 곱해서 어쨌든 두 수의 합이. 자, 왜 이걸 많이 쓰냐? 자, 부등식인데 등호가 있는 부등식이야. 이렇게. 등호가 있는 부등식이야. 요 등호. 그럼 잘 보세요.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읽고 또는 반대로 B는 A보다 작거나 같다라고도 읽지만은 등호가 있을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A의 최소값이 B다. A가 B 이상이라면 그럼 A의 가장 작은 값은 B까지 갈 수 있는 거죠. 또는 B의 최대값은 A다. 만약 이렇게 나왔어. X가 4 이상 나왔어. X는 4보다 크게 나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X의 최소값은 4다.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또는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Y의 최대값이 10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등식에서 등호했을 때는 크다 작다의 개념도 있겠지만은 최소와 최대의 개념도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표현을 보자. A 더하기 B의 최소값은 2루트 AB다. 2루트 AB의 최대값은 A 더하기 B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만 우리가 얘의 최소값이 2루트 AB예요 라고 얘기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 등호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 부등식에서 등호가 있어야 될 조건, 즉 등호 성립 조건이 필요해.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찾아줘야 되는 거야. 등호 성립 조건. 왜 얘를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얘기할 수 있냐? 등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볼게요. 일단 증명부터 할게요. 이게 성립하는지 아닌지. 절대 부등식을 이용해서 얘를 먼저 증명할까? 자, 양수야. 양수니까 양수 다양수죠. 그럼 빼도 되고 그냥 빼지 말고 제곱해서 빼자고. 그냥 빼는 게 아니고 제곱해서 뺄 거야. 그때 이거 되는 걸 증명하면 되는 거잖아.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걸 보려면은 4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 빼기 AB 통분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 그 다음 뭐야? 마이너스 4AB 동류한 계산 4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분자 인수분해 A 마이너스 B의 제곱 나누기 4 4도 2의 제곱이잖아. 그쵸? 그럼 얘는 2분의 A 빼기 B의 전체 제곱. 양수야. 물론 0이 될 수도 있어. 그런데 어쨌든 실수입니다. 실수의 제곱은 0 이상. 절대 부등식에서.
제곱해서 뺐더니면 0 이상이야. 그럼 얘가 0 이상. 이해 됐어요? 이렇게 증명하는 거고. 이거 증명은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제 이걸 이용해서 무엇을 할 거냐?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먼저 전제 조건은 이 두 수,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을 이용할 두 수 A, B가 뭐가 돼야 된다? 양수여야 된다. 양수일 때 사용하는 거. 볼게요. 74쪽. 필수 이제 4번. 1번. x 곱하기 y가 2일 때 3x 플러스 4y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자, 봐. 요 부분이 최소죠. 이 값에 대한 최소가 이거죠. 또는 최대값, 이 값에 대한 최대는 얘야. 그리고 이것보다는 이거 더 많이 사용한다고 했어요. 두 수의 합에 대한 최소값. A와 B의 최소값은 얘다라는 것. 봐봐. 이게 합의 최소값이잖아. 그럼 얘가 하나의 A가 되고 얘가 하나의 B가 된다는 소리야. 그럼 봐야죠. 어떻게, 뭘 보여줘야 돼? 양수라는 거 보여줘야 돼. 3x 양수야? 여기 3x 양수한 표현이 있어? 없잖아. 4y 양수야? 없죠? 근데 여기서 주어진 양수는 어디 뭐가 있어? x랑 y가 양수가 돼 있죠. x하고 y가 양수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결국 3x가 양수이고 4y도 양수다. 이거 먼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이 A 자리에 있는 값과 B에 있는 것 양수일 때 쓴다고 했잖아. 그게 양수인 거 보여줘. 왜? x가 양수야? 3 곱해봤자 양수잖아. 용보다 크죠? 자, 이러면은 두 수의 합 3x 더하기 4y 여기 뭐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에 의해서 두 수의 합은 2루트 두 수의 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얘가 산술평균이고 얘가 기하. 원래는 요거였는데 이 양변에 1을 곱해서 이랬어도 상관이 없다. 그럼 이 루트 안에, 자, 우리 이 값에 대한 최소값이니까 이거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계산하면 되잖아. 2 곱하기, 얘는 2 곱하기 루트 3, 4, 12의 xy야. 그럼 xy를 알아야 되잖아. 주어졌죠, 뭐라고? 2라고. 이 값이 2라고 주어졌잖아. 뭐야, 얘는? 2 루트 24. 24가 얼만데요, 루트 24는? 2루트 6인가요? 2루트 6 곱하기 2니까 4루트 6. 따라서 이 두 수의 합에 대한 최소값은 4루트 6이다. 됐어요? 하고 끝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얘네 최소값을 4루트 6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야? 여기 등호가 있으니까 그렇죠. 등호가 있으니까 얘가 4루트 6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럼 반드시 등호 성립 조건을 써야 돼요. 어떨 때? 이 두 수가 같을 때. 아까 봤잖아. 이거 증명할 때 어떻게 했어? A-B의 제곱이 0 이상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었어? 아까 증명했을 때? 그럼 얘랑 얘 같을 때 0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같을 때 등호 성립한다. 자, 그럼 이게 여기서는 이 두 수의 합에 대한 최소값만 구했잖아. 물어봤잖아요. 그치? 근데 그때 x값 구해라. 그때 y값 구해라. 그럼 이 조건이 필요하다고요. 얘랑 이거 연립해주면 돼. 그럼 x값 y값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어요? 첫 번째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가장 본적인 두 수에 대한 산술평균, 기하평균. 두 번째, 2번 문제. 반대로 이번에는 x 플러스 9y가 12 일 때 무엇을 xy의 최대값을 구해라. 얘 최대값이니까 좌변이 최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우변에 이게가 있어야 돼. 그래서 결국은 자, x가 양수고 y도 양수니까 x 양수고 9y도 양수야. 그쵸? y가 양수고 9는 당연히 양수지. 그래서 이 두 수가 양수니까 양수 a, x랑 9y에 대해서 이 두 수에 대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을 적용시키면 x 플러스 9y 나누기 2가 루트 xy 9x랑 같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면 되죠. 이렇게. a 더하기 b는 이 루트 ab랑 크거나
크게 나왔다. 됐어요? 지금 이거 쓰면 요거. A가 X가 되고, B가 9Y인 거죠. 이렇게. 그럼 얘는 2루트 9XY고, XY가 얼마야? 그건 모르겠어. 근데 이 값이 얼마야? 12로 주어 있잖아.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12 9XY. 근데 9는 밖에 나가서 어떻게 돼요? 3으로 나가니까 6 루트 XY 이렇게 되겠지. 6으로 나눕시다. 루트니까 제곱합시다. 양수니까 제곱해주면은 이렇게 되죠. XY의 최대값 구하래요. 4. 다닐 때도 등호 성립한 조건. 얘 최대값을 4라고 얘기하려면 등호가 있어야지. 등호 성립할 조건은 얘네 둘이 같아야 된다. X랑 9Y가 같을 때 등호 성립한다. 됐니? 4-2번. 자, 볼게요. 쉬운 거예요. 얘는 A 제곱 플러스 16B의 제곱. 이 8일 때 AB의 최대값. 지금 얘랑 비슷한 형태지, 그쵸? 양수입니다. A도 양수, B도 양수 AB에 대해서 그럼 A제곱, B제곱이니까 산술평균, 기하평균에 의해서 산술평균, 기하평균에 의해서 A제곱 플러스 16B의 제곱은 2 루트 A제곱 곱하기 16B의 제곱보다 크게 나왔다. 근데 이 값이 뭐라고 주어졌어요? 8이라고 주어졌네요. 그리고 얘는 9, 자, 16은 4로 나오고, A제곱은 A로 나오고, B제곱 B로 나오겠죠? 따라서 8A, B가 되는 거죠. 제곱은 바꾸면 되죠. 8로 나눠주면. 끝나잖아. A, B의 최대값 1. A, B는 1 이하니까. 이때 등호 성립 조건 A제곱과 16의 B제곱이 같다. 그럼 얘는 결국은 A는 4B랑 같다. 둘 다 양수니까 정리. 됐어요. 4-3번 할게요. 양수구 A, B. 두 수의 합이 주어져 있고 A분의 1과 B분의 1의 합에 대한 최소값. 그럼 얘가 좌변했으면 되잖아. 얘가 좌변했으면 되죠. 식수인데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될까? A분의 산수평균과 기하평균에 의해서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 물론 그 전에 과정이 뭐야? A가 양수, B가 양수니까 A분의 1도 양수예요. B분의 1도 양수예요. 이 전체가 양수니까 산수기하평균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게 생각한 거야, 내가 일부러. 2루트 무엇이다? 2루트 곱한 거 A, B분의 1. 요거고요. 잘 보세요. 우리가 찾고 싶은 거, 이제 A, B가 뭔지 모르는데 A 곱하기 B가 없는데 더한 게 있고, 잘 봐. 이 값에 대한 최소는 분모의 최대값 아니야? 그쵸? 얘 고정된 값, 얘 고정된 값.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시계값은 작아지잖아. 우리 이 값의 최소니까 결국은 얘는, 이렇게 해놓고 봤더니만, 결국 A, B가 최대일 때, 얘 둘의 합은 최소가 되는구나. 그 A, B의 최소값 구하면, 최대값 구하면 되죠. 구하는 방법 어떻게 해? A와 B의 산술평균, 기하평균. 이 값은 2야. 따라서 제곱해봤자 1이야. 그럼 A, B의 최대값이 얼마다? 1이다. A, B의 최대값이 1이다. 이게 암만 커봤자 1까지 커질 수 있다. 분모가.
그러면은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은 2 루트 1분의 1이잖아. 최대. 전체 최소가 되는 거고. 그럼 이거 뭐가 되는 거야? 이거 되는 거죠. 그럼 얘의 최소는 2다. 어떨 때? a분의 1하고 b분의 1일 때, 얘네 둘이 같을 때 등호 성립이고, 등호 성립해야지 얘의 최소값을 2라고 얘기했어.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이걸 이렇게 개념을 찾는 거고, 이걸 통분해도 돼. 이걸 통분해서 a, b분의 a 더하기 b 2루트 a, b분의 1. 그럼 이거 2라고 주어졌잖아. 약분 되죠? a, b분의 1 루트 a, b분의 1 제곱 a, b의 제곱분의 1은 a, b분의 1. 그럼 양변에 a, b 제곱 곱해주면 1은 a, b분의 a, b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러면은 약분 되니까 1은 a, b의 최대값은 1이다. a, b의 최대값 1이니까 얘는 2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개념을 찾아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총 3개 남았어요. 3개. 오른쪽 봅시다. 필수 예제 5번. 이제 조금 확장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야. 양수 x, y가 양수일 때 x 플러스 3y 곱하기 x분의 3 플러스 y분의 4. 얘 최소값을 구해서. 잘 보세요. 얘 곱하기 얘의 최소값이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지금 산술평균, 기하평균 두 수의 합에 대한 최소값이 이렇다는 거잖아. 그쵸? 그럼 얘 곱하기 얘니까 얘의 최소값 구하고 얘의 최소값 구해서 곱했을 때가 최소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때는. 왜 안 되냐면요. 최소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는 이 등호 성립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죠. 등호 성립 조건. 얘의 등호 성립 조건은 뭐냐면 x랑 3y가 같을 때야. 그쵸? 얘를 갖고 산술평균, 기하평균 했을 때 등호 성립 조건은 x분의 3과 y분의 4가 같을 때야. 그럼 얘가 최소값을 가질 때랑 얘가 최소값을 가질 때 x와 y 관계가 같니 안 같니? 다르죠? 여기 3y가 4x야. 이 관계식과 이게 같아 안 같아? 같지 않아요. 결국 얘가 최소값을 가질 때 얘가 최소값을 갖는 보장이 없다는 소리야. 그래서 얘의 최소값과 얘의 최소값이 동시에 나올 수가 없다. 관계식이 다르니까. x, y 관계 다르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를 그렇게 계산하지 마시고, 그럼 두 개는 어떻게 해요? 곱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전개하세요. 식을 전개. 분배 법칙 사용해서. 그럼 첫 번째 전개 주면 뭐야? 3이 나오죠. 두 번째는 y분의 4x. 세 번째는 x분의 9y. 네 번째는 약분돼서 12. 그럼 3하고 10 더할 수 있네요. 15 플러스 y분의 4x 더하기 x분의 9y. 이거에 뭐 구하는 거야? 최소값 구하는 거야. 얘 최소값. 그럼 얘 더하기 얘의 최소값인데 얘는 고정된가 픽스된가 더 이상 작아질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결국 못 찾으면 돼. 이 두 수의 합에 대한 최소값을 찾아서 15를 더해주면 전체 식에 대한 최소가 되는 거야. 두 수잖아. 그럼 뭐 해주면 돼? 이거 갖고 산술평균. 여기에서 산술평균 합니다. 산술 기하평균 이용해줍니다. 계산 쓸게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이용해주면 y분의 4x 더하기 x분의 9y의 값은 2루트 y분의 4x 곱하기 x분의 9y. 자, x 문자 사라지잖아. y 사라지잖아요. 그럼 4하고 9의 곱이잖아. 루트 36. 루트 36은 6 곱하기 2니까 얼마? 12. 됐어요?
즉, 이 두 수의 합에 대한 최소값은 10이다. 이때 등호 성립 조건. 얘하고 얘네 둘이 산술평균, 기하평균, 두 양수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고, 이때 이 식에 대한 최소값은 10이다. 이 식에 대한 최소값 10이니까 전체 식에 대한 최소값은 15 플러스 12에서 27이다. 이렇게 됩니다. 전체에 대해서 한꺼번에 최대 또는 최소를 구할 수 없고, 이런 상수가 나온다면 얘는 나머지 값에 대한 최소를 구합니다. 교재 다 있으니까 지우도록 하고요. 2번 문제. 2번 문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울 거예요. 다른 것도 어렵겠지만은. 자,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그럼 뭐야? 그럼 뭐예요? 이걸 산술기하 할 수 있을까요? 이 두 수 갖고? 일단 전제 조건이 잘못됐는데, 만약에 그거 무시하고 양수 A, B에 대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에 대한 값, 이 양수 조건이 이거 무시하고 그냥 이 두 수에 대한 산술평균 해볼게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해주면 이거죠, 그쵸? 만약에 한다면 그 약분 되니 x가? x가 약분 돼요? 이게 최소값이야. 이거 어떻게 구해? 못 구하잖아. 못 구하죠? 그럼 봐. 얘가 이 우변의 값이 상수로 나와야지 이거의 최소값은 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약분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니? 약분이 되도록 식을 변형시키면 되는 거야. 바꿔주면 되는 거야. 그런 개념이죠. 어떤 거. 이런 거 계산해라. 합차만 될 거야. 그래서 2 빼기 1을 곱해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만약에 이 값이 1보다 큰 수면 그대로 나눠주면 되는 거고. 이렇게 식을 변형시키는 거야. 우리 보기차 식에서. 이거 인수분해 안 되니까 이렇게 바꿔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식의 값 변화 없이 모양만 바꿔주도록?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은 약분이 돼야 돼. 분모가 x 더하기 3이잖아. 그럼 여기 분자도 뭐가 있어야 돼? x 더하기 3. 근데 얘는 4x잖아요. 그럼 이 값을 이렇게 바꿔주자고요. 이렇게. 얘를. 그래야지 얘가 x 더하기 3은 바뀌니까 약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시. 이 모양으로 만들어주면 돼. 근데 이렇게 바꾸려면 얼마가 필요하냐? 원래 4x밖에 없었는데 12가 있어야지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 없는 12를 더해서 바꿨단 말이야. 그럼 다시 빼주면 되지, 이렇게. 그 다음, 얘는 고정된 값이야. 그래서 이 두 수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면 되죠. 4에 x 플러스 3 곱한 거 플러스 x 플러스 3분의 1. 이 두 수에 대한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은 2루트 4 곱하기 x 더하기 3 곱하기 x 더하기 3분의 1. 그랬더니만 약분이 되죠. 루트 안에 뭐가 남아? 4 곱하기 1, 4가 나요. 그럼 얼마야? 4죠. 이 두 식의 합에 대한 최소값이 4고, 전체 식에 대한 최소값, 얘가 4일 때 마이너스 8. 이렇게 됩니다. 항상 등호 성립 조건은 최종적으로 사용한 산술기하 평균의 산술쪽, 이 두 개의 값의 값이 같을 때, 이럴 때 등호 성립한다. 이 변형시키는 게 처음 잘 안 보일 텐데 연습하면 이것도 어려운 건 아니에요. 처음이라서 어려울 거고 지금 하는 것도 처음이라 어려울 건데 해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 문제 되겠네요. 5-2번.
양수 xy에 대해서 (9x) 2y가 16. 이때 x분의 2 플러스 y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자, 얘는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나온 보기 중에서 이 문제 유형은 없었어. 양수 xy니까 x분의 2도 양수고 y분의 1도 양수야. 만약에 얘를 그냥 그대로 산술평균은 기하평균을 이용한다면 이렇게 될 건데 x y분의 2 이렇게 된단 말이야. x 곱하기 y가 있어야 되는데 x 곱하기 y 없어. 그럼 약분시킬 수 있도록 뭘 곱해야 되느냐? x, y 곱한 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 분모에 x, y니까 여기에 y가 있고 이게 x에 있어야지 약분돼서 문자가 사라지고 숫자, 상수만 남으면 될 텐데 그게 없어. 잘 보세요. 그래서 얘는 어렵긴 한데요. 이게 처음에 안 보일 거예요. 여기에다가 얘를 곱하면 돼요. 잘 봐. 이거를 전개해주면 이게 보기 1번 필수예제 1번에 1번 5-대 1번 두 상수의 곱해 두 문자 곱해합에 대한 최소값. 그럼 전개해주면은 x, y 사라지고 상수 나오겠죠. 자, 근데 원래 우리 이 값에 대한 최소인데 지금 요 값에 대한 최소인데 얘를 곱했잖아. 이거 얼마인데요? 이게 좀 16이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걸 다시 16으로 나눠주면 돼. 그럼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거겠죠. 얘가 16이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최소값이니까 이 분자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잖아. 그걸 나중에 16을 나눠주면 되니까. 그럼 분자는 전개하세요. 전개해 주면은 약분돼서 18 플러스 y분의 9x 플러스 x분의 4y 플러스 2. 따라서 이 분자 자체가 20 플러스 y분의 9x 플러스 x분의 4y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우리는 전체 최소값이니까 분자의 최소값이야. 얘의 최소값 구해야 돼. 얘의 최소값인데 이건 고정된 값이니까 이거 두 개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자고요. 또 이거 두 개를 또 산술평균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외에서 y분의 9x 더하기 x분의 4y는 2루트 y분의 9x 곱하기 x분의 4y가 돼. 그러면은 x 약분되고 y 약분되잖아. 상수는 남죠. 루트 9 곱하기 4 36. 루트 36은 6 곱하기 2니까 12. 그럼 얘네의 최소값이 10이야. 그때 등호 성립 조건 어떨 때 y분의 9x하고 x분의 4y가 같을 때 얘네들이 같을 때 최소값은 10이고 얘의 최소값, 이 값의 최소값이 10이면은 이 전체 식의 값, 즉 노란색 분자의 최소값은 얼마야? 10이랑 20되니까 32다. 따라서 전체 최소값은 16분의 32가 되는 거예요. 얘의 최소값은 10이고 그렇다면 얘의 최소값은 32. 그럼 전체 최소값은 16분의 32. 따라서 2. x분의 2 플러스 y분의 1의 최소값은 2다. 상당히 복잡하죠, 이거는. 이렇게 해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에 대한 증명까지 부등식상에서 최소값, 최대값 구하는까지 하고요. 내일은 마지막 코시 부등식과 슈바르츠 부등식 합쳐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